지난 시간에 살펴본 산안법 제1조 법의 목적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산안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13가지 용어의 뜻을 정해두었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1.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재해는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유효하는 바, 상당인과관계란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관계일 것을 유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이어서 촉발된 질병이나 가중된 질병, 나아가 정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그 정신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사업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지칭하는 데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를 수규자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주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 일을 하게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존재입니다. 일에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며 그 위험을 부담하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면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이익을 수취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산재 예방 조치의 의무 이행 주체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를 산안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 한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를 의무 이행 주체로 한다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수취자가 아니면서 항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부장, 계장, 사원 등이 의무 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는 불합리한 결론이 되고 맙니다. 5.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긴 있으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면 되는데, 다만 어떤 경우이든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면 됩니다. 산업안전과 보건에 있어서 일을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고, 위험을 직면하는 사람도 근로자이며 위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설명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도급인의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안전보건진단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대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해야 합니다. 6. 도급.
도급이란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7. 도급인.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일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8. 수급인.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9. 관계수급인. 관계수급인이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수차에 걸친 도급사업의 경우에 각 차례에 수급받은 사업주들을 가리킵니다. 10.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맡기는 최초 단계의 자를 가리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가리킨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 도급받아 전부를 다시 도급하지 않은 자입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1차 수급자의 지위를 갖는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한다는 것은 2차 수급자에게 도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1.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정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합니다. 12.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의 요체는 위험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리스크를 번역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프로버빌리티과 사고의 결과 컨서건스의 경중을 동시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고의 결과에는 생명 및 신체의 손상 인저리와 물적인 손실 프로퍼티 데머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리스크는 특히 보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물적인 손실은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환경 관련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리스크를 위해성이라고 하면서 위해성이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3.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이란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소음 등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의 건강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